오케이, 보자. 구. 일단 실력 완성 1등급 문제 319번부터 323번까지 우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괜찮다, 흐름이 좋다 하면 계속 이어서 하시고, 안 그러면 좀 커트 시켜주고 나서 저녁 먹을 시간 좀 쉴 시간 줄 테니까 10분 쉬면 이렇게 쉬는 게 잘 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죠? 선생님 굳이 막 2, 30분 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죠? 한 번 시간 필요해요. 아니 뭐 밥을 뭐 쌤도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샐러드만 먹어요. 괜찮죠? 샐러드가 맛있대 생각보다. 뭐 아보카도랑 해갖고 닭가슴살 해갖고 그 시럽 있잖아요. 그 뭐야 드레싱 있잖아. 원래 그게 술 많아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 드레싱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듬뿍 먹어. 드레싱이 그거 칼로리 있잖아. 그래도 맛있더라고. 근데 그러면 그냥 밥 먹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아 그래? 아 그래도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네. 탄수화물이 제일 내가 빵이랑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떡이랑 이런 거. 고기나 두부. 아 그치. 어차피 실사. 고기는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으면 술을 마시니까.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이렇게 약주처럼 이렇게 한 잔씩 하잖아. 여자는 안 그러겠지만. 그치? 이 강사 직업이 항상 끝나는 시간이 늦어갖고 끝나고 뭘 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학교 갔다 나오면은 되게 막 집에 오면 배가 확 고프잖아요. 똑같아요. 선생님도 집에 가면은 너무 배고파. 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근이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있는데 얘네들은 허근이에요. 허근. 그렇지? 그럼 또 다른 하나의 근은 뭐가 돼야 돼? 중근이 아니라 실근이 나죠. 실근. 그치? 3차 방정식이 1차와 2차로 쪼개졌다는 거니까. 또 한 번 말하지만 허근이 나오면 그 녀석의 켤레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무슨 관계야? 켤레복소수 관계에 따라 쓸 수 있겠지. 그치? 짝꿍일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이 허근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전개했을 때 알파 베타하고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전개한 1이 나올 거니까, 아 요거 인수분해 해서 실근이 아닌 2차 방정식을 하나 유도한 다음에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내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겠지. 그치? 이 문제 푸는 건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3차니까 1, 1, 1, 마이너스 3. 너무 친절하게 뭘 쓰라고 주고 있는 거야? 1 쓰라 주는 거지. 하나씩 커져서 3이 되겠구나 라고 라인을 잡아보시면서 하나씩 곱해서 올려주시면 해당되는 값이 0이 된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 식 자체가 x-1이라는 1차식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다 나올 거니까 얘는 실근 되겠지?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 1은 실근이 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실근이 아닌 허근은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다. 판별식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다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다. 두 근의 곱은 3이다 라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한 후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죠? 다시 본인이 봤을 때 쌤이 누차 말하지만 이거는 쌤이 알려줘도 풀 수 있었던 문제야. 근데 쌤이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얘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지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풀어야지 그냥 보자마자 인수분해부터 먼저 조심히 쓰고 그럼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본인이 이건 풀 수 있다,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값 집어넣어서 곱은 3, 합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바뀌겠죠? 답은 6이 나오겠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생각보다 여기 단어는 금방 끝날 거니까 잠시 더 봅시다. 쌤 말을 이해하고 잘 따라와도 학교 내신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올까 말까야 얘들아. 진짜야. 근데 여러분들은 쌤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너희들과 나는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잖아 얘들아. 그치?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은 어머니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절대 쌤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럴 날이. 그치? 최소한 이 정도 점수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시험 봐도 결과에 딱 우리가 본인이 느낄 거 아니야. 이거 이 점수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할 텐데 안 그러면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60점 나왔다고 막 울고 막 와, 망했다 이러면 선생님도 곤란해. 선생님 약치는 거야 지금. 그만 제가 열심히 해도 모자랄 한국이니까 잘 보고 본인이 와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다른 방법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과외를 하든 뭘 하든. 선생님도 명년이도 지금 깨 선생님이 그냥 과외하라고 하고 따로 보강해서 수업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어보고. 자, 20번 문제입니다. 4차 방정식 x-1, x-2 그리고 x-3, x-6이 있죠. 참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이 녀석이 3x 제곱일 거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은요. 자, 이거 몇 차? 4차식은 0이니까 4차 방정식. 그치? 그럼 4차 방정식이면 해가 4개 있겠죠? 그죠? 이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 중에서 모든 허근의 곱을 모든 허근의 곱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실근은 제외하고 허근만 따로따로 뽑아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럼 예를 보면 여러분들 1차식 4개 연달아 곱하고 뒤에 딱 겉절이 남아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풀 때 공통부분 만들어 치환시켰던 문제 기억나죠? 그쵸? 그 문제 딱 업그레이드 문제예요. 뭐라고? 치환시켜주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잖아. 4개의 식이 이렇게 곱해져 있고 여기에 어떤 숫자 K가 더하고 K가 있다. 이건 0꼴. 그럼 두 개씩 짝지어서 X제곱에다가 X한 개수를 맞춘 다음에 T 이렇게 바꿔서 풀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와 그 문제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 여기가 상수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식이잖아. 그럼 얘를 치환시켜도 여기도 X제곱이 남아있겠지. 그치? 그럼 문제가 좀 에러가 생기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를 풀 텐데 근본적인 이 형태의 풀이법이랑은 동일해요. 근데 선생님이 일단 푸는 거 한번 보여주면 잘 봐요. 자, 일단 여기서 두 개씩 짝지어서 X항의 개수, 그러니까 X제곱항은 다 1인데 X항의 개수는 지금 동일한 숫자로 만들려고 우리가 생각을 맨 처음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얘랑 얘를 짝지어도 마이너스 7X가 만들어지고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절대값이. 얘들을 합쳐도 마이너스 5x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공통 부분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고민할까 했을 때 상수항을 보는 거야. 잘 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9면 6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은 뭐야? 6이 되지, 그치? 그러면 x제곱이랑 6을 치환시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죠? 자, 그럼 써봐요. 되게 낯설 거야. 잘 봐. 얘랑 얘를 먼저 하는 거야. 이 식과 이 식을 먼저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얘네 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뒤에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될 거고. 그쵸? 선생님이 말했지만 상수항과 최고차항 부분을 공통 부분으로 만들겠다라고 쓰는 거지, 그치? 그럼 선생님은 x제곱 플러스 6이라는 수를 치환시킬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이걸 뭐 라지 A라 쓸까요? 괜찮죠? 이렇게 치환시킨다라고 놓고 식을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요, A라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7x를 그 다음 A라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5x를 한 값이다 쓸 수 있고요. 뒤에 3x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면 찝찝할 거야. 왜냐면은 이게 숫자도 아닐 뿐더러 문자인데 얘는 1차고 얘는 2차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공통부분을 만들어 놓고 전개를 하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걔를 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시킨다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전개하면 보일 거란 소린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A제곱항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5xA와 마이너스 7xA항 두 개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2x로 돼 있는 A항 나오겠죠. 그쵸? 괜찮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야? 35x제곱 35x제곱항 나오지. 얘랑 만나. 그러면 뭐야? 32x제곱이 되겠지. 그치? 될까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녀석은 x제곱일 거니까 몇 x와 몇 x 엮어서 여기 AA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A항이 마이너스 12x가 되게 세팅해볼까? 라고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32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하고 뭘 곱하면 30이고 더하면 12가 나와요. 그치? 8하고 4. 괜찮아? 플러스니까 같은 보 쓰는데 마이너스 12x를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인수분해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그럼 식이 어떻게 보이냐면 a-8x와 a-4x의 곱은 0꼴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다시 뭐 하면 됩니까? a 대신에 x제곱 플러스 6을 주어진 식에 다시 대입시켜 주시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8x에서 6을 더한 식과 x제곱에서 뭐예요? 4x를 빼고 6을 더한 식은 0이다 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근이 몇 개 나와? 4개가 나와야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모든 허근의 곱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별식 써보는 거야. 얘는 판에서 봐. b'이 마이너스 4니까 16, b' 제곱 마이너스 ac 6이니까 0보다 커. 그럼 얘는 뭐야? 0을 만들어주는 x값이 실근일 거야. 우리가 원하는 값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 얘는요?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6 0보다 작죠.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나와? 반드시 허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허근 어디서 나와요? 이 2차 방정식 근에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 두 근에 곱을 물었을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을 통해서 6이 되시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맞죠? 자,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본인이 다시 풀 때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보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32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워되죠? 영상도 좀 보시고요. 영상 여러분들은 안 보시죠? 영상 보십니까? 봤었어요. 아, 봤었어요? 엊그저께 찍은 건 봤습니까? 그죠? 봤어요. 봤어요. 선생님 조회수 보고 있다는 거 알죠? 1등급 그거 봤어요. 봤어요? 1등급 풀이는? 오답 때 잘 안 풀리면 보셔야 돼요. 그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했던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더 잘 돼요. 좀 보라고. 선생님이 뭐 인기 유튜버가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 기껏 힘들게 올렸는데 조회수가 하나 들면 얼마나 되게 무슨 말인지 알지? 학교 온라인 강의 할 때 있잖아. 쌤 링크도 좀 이렇게 올려서 야 우리 선생님 진짜 좋다 이렇게. 자, 수업하자. 자, 321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cm인 정육면체 4개를 쌓아서 만든 도형의 부피가 A고 건널비가 B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라멜, 그지? 여러분들 밀크 카라멜 알죠? 이거 네모 된 거. 요거를 딱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딱 이렇게 쌓아서 만들었다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x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 4개를 쌓았다는 겁니다. 이 녀석의 부피와 이 뭐야 기둥이 이거 기둥도 아니지? 기둥은 맞지? 기둥 이렇게 세워놓은 거니, 그렇죠? 이 모형의 건널비가 있다는 거야. 건널비는 뭐야? 겉부분에 칠할 수 있는 면적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이 안쪽에 겹친 부분은 제외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부피와 건널비를 각각 A와 B라고 지금 세팅이 되어 있지, 그치? 그죠? 자, 그러면 봐봐. 부피는 쉬워. 왜? 이 한 변의 길이가 X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이 한 녀석의 부피는 X 세제곱이 돼요. 그죠? 그게 몇 개 있어? 4개가 더 있을 거니까 부피는 4X제곱이다. 그러니까 A 대신에 4X제곱 써라라고 지금 주는 거지, 그치? 자, 세제곱이요, 세제곱.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럼 건널비 같은 경우는 뭐야? 겉부분을 칠하는 거니까 요 면적 하나당 넓이가 몇이죠, 여러분들? x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쵸? 이 면적을 보시면 앞에서 쳐다봤을 때 이 면적이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쵸? 괜찮아요?
괜찮죠? 그럼 이 면적이 앞에 뒤에 있을 거니까 일단 8개 보여요? 8개 보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쪽에서 보면은 여기에 하나, 둘, 3개 보이고 아래쪽에도 밑바닥도 도형이니까 그치? 얘는 안 보이는 게 아니지 그치? 밑바닥도 3개 보이죠 그쵸? 6개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다 칠한 게 아니잖아. 또 뭐 있어요? 옆에서 쳐다봤을 때도 하나, 둘씩 보이죠 여러분들 그쵸? 그럼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있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색칠된 부분 전체 개수 2배가 되면 모든 면적 칠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또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세겠지만 그치? 그럼 4개하고 3개하고 2배 더하면 몇 개예요? 노란색 4개니까 4개 빨간색이니까 7개 2개 더하면 9개잖아 그치? 그게 2번씩 나올 거니까 총 면적이 몇 개? 18개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널비는요 한 변의 길이가 x제곱일 거니까 x제곱으로 된 면적이 총 18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요게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뭐 식을 써도 문제가 안 될 거니까. 그죠? 더 쉽게 푸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 2, 3번 다 하다 보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그치? 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육면체는 육면체니까 건널비로 해주면 이 하나의 건널비가 x제곱이 6개 있는데 이 육면체를 4개를 가지고 탑을 쌓았을 거니까 원래는 뭐야? 24개가 나와야 돼. x제곱이라는 면적이. 그치? 근데 여기 2개 겹쳐있죠? 여기 2개 겹쳐있죠? 여기 2개 겹쳐있죠? 그럼 6개의 면은 우리가 안쪽으로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건널비가 안 되죠? 숨 넣었으니까, 그치? 그럼 뭐야? 여기에서 6x제곱을 빼도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 24에서 6을 뺐을 거니까 18x제곱이 되겠구나. 이게 원래 사실상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본인한테 맞는 걸 쓰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걸 지어진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5a는 2b 플러스 16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너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라 라고 지금 조건을 준 거지.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x를 구하는 거니까 a 대신에 4x제곱 b 대신에 18x제곱을 대입시켜 주시면 5, 4, 20이니까 20x 세제곱은 그죠? 2 곱하기 b니까 18 곱하기니까 36x제곱 플러스 16과 같다라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항시켜서 20x제곱 마이너스 36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3차니까 조리법을 이쁘장하게 20 마이너스 36 x항 안 보이죠? 0 마이너스 16 써주시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문제야. 근데 얘가 지금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그치? 근데 여기 개수 보면 어때? 다 약분 가능하니 그치? 4로 나눠볼까? 얘는요 5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4는요 그죠? 우리가 이거 쓰는 것보다 5 마이너스 9 0 마이너스 4가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쵸? 그죠? 일단 뭐 해볼까? 뭐 해볼까? 1 해볼까? 1 하면은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계속 가겠지 그치?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해볼까? 그 마이너스는 사실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x 구하는 건데 x가 마이너스이면 답이 안 되잖아. 그치? 이게 근이잖아. 이게 마이너스이면 x 플러스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이 됩니다. 여기 쓰는 값이 근이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야. 여기다 음수 쓰면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넘기시고요. 2로 보십시다. 그죠? 2 써주시면 5 10 1 2 4 0 끝났죠? 그럼 이 식은 x-2 곱하기 5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 될 텐데 이 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값은 2와 두근이 이 식을 0이 만들어주는 x값인데 한 변씩 세봐 1제곱 마이너스 ac 써주면 4ac 써주면 뭐가 나와? 음수 나오지? 그럼 여기 나머지 두 개는 허근 나온다는 거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x가 허근일 리가 없잖아? 그죠? 우리가 원하는 x는 2가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본인 방법대로 꼼꼼히 풀어서 답을 유추하는 게 중요합니다. 321번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되죠? 다시 풀어서 꼭 오답 노트로 작성하시면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322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으로 되어 있는 x제곱 그리고 플러스 7ax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을 0으로 만드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이 문제 발표 쳐놓고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문구, 여러분들 이 문구를 보시면 앞으로 선생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을 때니까. 3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란 말은요, 되게 함축되어 있는 뜻이 많아요, 여러분들. 뭐냐면 세 실근일 거니까 3차식을 조리집법 썼을 때 1차, 2차 나눠. 1차, 2차는 0이 될 거 아니야? 1차식이 0이 되는 한 근을 찾았어. 그럼 뭐야? 여기서 나오는 근이 서로 다른 두 뭐가 나와야 돼? 실근이 나야지, 그치? 그럼 이때 판별시티가 0이 된다라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쓰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조건에서 만약에 첫 번째 1차식이 3이라는 근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근이 다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왔다고 쳤을 때 여기서 첫 번째에서 구했던 그 3이라는 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두가 아니라 세 실근이란 말 나오면 이 문제는 함정 문제는 함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3차니까 그냥 일단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써주고 그 다음에 7a 써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a제곱을 써준 상태에서 되겠지 3차니까 그리고 a제곱일 거니까 요 a에다 a를 한 번 더 곱해서 만들어야지 생각할 거니까 일단 a를 한 번 더 쓰긴 쓸 겁니다. 여기. 플러스 a 마이너스 a 1 a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a 더하면 a 곱하면 a제곱 0 괜찮죠? 그럼 이 식 자체가 오케이 x 플러스 마이너스 a와 x 마이너스 a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이다라는 방정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바꿨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때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근이 뭐가 나왔어? a가 나왔지, 그렇지? 그럼 여기 나오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데 여기다 꼭 쓰라고. 단 a는 안 돼. 단 이 x의 실근이 a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걸 꼭 머릿속에 박아놓으라는 거야, 이 생각을. 자, 그럼 이 생각을 하고 보시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2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데 조건이 있다면 서로 다른 두 식일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를 0으로 만드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따라 나올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조건, 이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방정식의 x값에 a를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이 성립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이 방정식에가 a를 넣었을 때 성립하면 이 방정식이 그래도 a가 있는 거니까. 내 말 이해해? 괜찮지? 그럼 첫 번째 거로 풀어주시면 b'은 마 3일 거니까 제곱 9 마이너스 ac니까 뭐가 나와? a가 나오지, 그치?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쓰기 때문에 a는 9보다 작은 수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조건이 잡힌 거지, 그치?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 봐봐. 자연수 a의 모든 게 수렴 거지, 그치? 그러니까 a가 9보다 작으면 다 이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해당되는 a 값은 몇 개야? 자연수니까 8개가 되는 게 원래 정답인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야. 8개 쓰면 다 틀린다는 거야. 왜? 이 조건을 확인 안 했거든. 뭔 소리야?
여기에 A를 넣었을 때 성립해주는 그 값은 쓸 수 없다라는 거지. 그치? 여기 근이 하나가 A라는 실이 나왔잖아. 그럼 A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주는 이 방정식에 A라는 근이 있다는 소리일 거니까. 그럼 A를 대입해봐. A제곱. 마이너스 6A에서 A가 할 거니까 5A는 0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때 성립해주는 A의 값이 뭐가 나와요? A가 0을 넣거나 5를 넣었을 때는 이 식의 근에 A라는 근이 들어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성립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일 거니까 A가 0이거나 5면 안 된다라는 소리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조건 속에서 자연수의 개수는 총 원래 8개가 들어가게 맞는데 이 8개 중에 5라는 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되는 거야. A가 5가 되면 이 방정식의 근에도 5가 들어있을 거니까. 그러므로 5를 제외해서 7개의 근이 존재한다라고 쓰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잘 하는 친구도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왜냐면 시험 볼 때 이것까지 걸릴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322 보면 발표 쳐놓고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기본 개념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문제니까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체크해 놓으시고 꼭 다시 풀어보셨을 때 해당되는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1을 뺐다. 왜 뺐지? 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셨죠? 중요한 문제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하고 점심 저녁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23번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0은 0이다 라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 두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다. 이 방정식의 세 근 중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떠올리면 이 방정식의 근을 여러분들한테 서브를 했을 텐데 이걸 좀 쓰는 사람이 되게 가지각색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인데 어떤 사람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알파하고 베타의 절대값은 서로 같고요.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한마디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인데 서로 부호가 서로 같다 쓰는 거지, 그렇지? 반대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녀석이 베타라 쓰지 말고 얘가 알파면 얘 마이너스 알파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이상적인 거지,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문자를 많이 쓰면 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니까 어떻게 한다? 절대값 서로 같다고 했을 거니까 내가 한글을 알파라 썼으면 다른 한글은 마이너스 알파라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치? 대신 알파는 0은 안 돼.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글이 뭔지 모르니까 얘를 그냥 베타라고 써야지. 그죠? 이렇게 세팅해 와서 이제 문제 쳐다보는 거야. 얘가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뭘 쓸 수 있다?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 최고차는 오픈돼 있고 x제곱항 오픈돼 있어. 그치? 그러면 세 근의 합이 2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치? 그죠? 그럼 이게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0이 될 거니까. 그죠? 오케이. 알파에다가 다른 한근을 더하고 다른 한근을 더했을 때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2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오케이. 한 근이 2였다. 다른 한 근이 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 자, 또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보면 여기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썼고 얘는 a가 모르고 여기는 10이네. 그러면 a분의 d 다시 a분의 마이너스 d가 세 근의 곱과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하고 다른 한 근이 2였으니까 이렇게 세 근을 곱한 녀석이 마이너스 1분의 10, 마이너스 10과 같다는 것도 알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마신이면 알파의 제곱은 5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세근이 끝났지. 하나가 루트 5면 다른 한 근은 나의 혈lep수처럼 이렇게 나온다. 서로 부호가 반대고 절대 같은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이 2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A도 뭐야?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거 2개 곱한 거예요. 2개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5예요. 2개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루트 5예요. 이거 2개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 2루트 5예요. 그럼 이게 두 근끼리 곱한 녀석의 합은 뭐예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A분의 C, A가 나옵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고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마이너스 5겠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가장 레퍼런스적인 풀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니면 선생님 이게 2인데요. 이게 2잖아요. 이게 2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이 방정식에서 A라는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근 중에 2가 있다고 해서 2를 그냥 냅다 대입해도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2 대입했어. 8, 4, 2, 8 2A 플러스 10이 0이 될 거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라고 구해도 문제가 없죠. 그렇죠? 맞죠? 근데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양하게 풀다가 어떻게 그냥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 아니까 푸는 거지. 그치? 그치?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두 분도 구한다 썼을 때는 이 방법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풀이법이 있다는 게 아니죠. 그죠? 생각 잘 하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이 38분이니까 40분이니까 7시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유형도 한 번에 쓱 해결해 드릴게요. 됐죠?